자, 문화적으로 고유한 은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딱 봐도 중요해 보이죠. 그렇죠? 당연하게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은유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학습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죠. 우리 당연히 problem 말고 difficulty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움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요, 무언가 쉬운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식은 죽이라고 표현하죠. 식은 죽 먹기.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런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a piece of cake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이건 한 조각의 케이크라고 얘기하죠. 뭐 외국인들한테 사실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벌써부터 문화적으로 죽을 먹는 문화와 케이크를 먹는 문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call A, B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이 call 이 동사 참 중요하죠.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인데 이런 오래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A dinosaur, 공룡이라고 부른대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말이 이게 공룡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덩치가 크신 분들을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운동선수들 중에서 뭐 이렇게 덩치 크신 분들을 공룡이라고 비유하곤 하죠. 자, 만약에 당신이 남성을 치킨, 닭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일까? 굉장히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 치킨이라는 표현이 겁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렇게 감옥 같은 데서 서로를 이제 비난할 때 치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닭이라는 게 refer to an inexperienced person in Korea. 한국에서는 이제 이 치킨을 병아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어로 보면은 이 햇병아리 같은 자식아. 병아리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죠. 같은 말인데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보면 여기서 As You Like It이 작품 이름이거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말하기를 모든 무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무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녀는요 전부 다 뭐일 뿐이다? 배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뭘 정복하지 못합니까? 은유로 무대를 정복할 수는 없대요. 하지만 but we do not need to have stage fright. 그렇다고 해서 무대를 겁낼 필요는 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지금 일종의 비유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can become better players, 더 나은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면 ready to learn as much as we can,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은유라는 것도 어떻다? 물론 문화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배우려는 태도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은유를 때려 박으면서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further readin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언어의 사용자들이 같은 코드를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코드라는 건 규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의미하지 않냐면 대절을 의미하지 않는 건데 the code, 이 규칙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똑같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규칙이 다 통용된다는 건 아니야. 자, 하나의 사용자는요 is different from another,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자 그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지만 but 뭐가 존재한다? 차이점이라는 건 분명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때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은요 관심이 있대요. 이러한 차이점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대요. 자, 그분들은요 언어를 분석해요. 근데 어떤 언어입니까? 사용되어지는 언어죠. 사용되어진 언어. 누구로부터?
각기 다른 개인으로부터. 괜찮나요, 여러분들? 요 문장 정말 중요하죠. 왜냐? This analysis, 이러한 분석,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this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앞문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은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너무 유니크한 언어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굉장히 자주 쓸 수 있는 반면에 have different writing style, 또 사람들이 글 쓰는 패턴도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글을 쓰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들 유니크하죠. 그게 인간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일부 사례에서는요, 자, 이러한 개개인의 어떤 언어, 개인적인 언어가 is so 너무 유니크한 나머지, 여러분들 so that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너무 유니크한 나머지 전문가들이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단번에 알아낼 수도 있대요. 무리의 용의자들 사이에서. 학원에 상담 전화가 왔네. 자, 용의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단번에 잡아낼 수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여러분들 so that 나왔다 못 참죠.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거 문장 여러분들 바꿔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페나 바뀌어라. 이게 so that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is unique라고 한 다음에 충분한 거죠. 누구한테? 전문가들한테. Enough for the experts to identify. 밝혀내기에 뭐 충분하죠. 이렇게 쏘된 문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자 조사할 때 이 경찰들은요 turn to, 여기서 turn to가 의존하다라는 뜻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depend on, rely on, count on, 요거 세 개.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들의 분석이 종종 이어진대요. 야기한대. result in. 그쵸? 체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들이 이런, 여기서 표현 어떤 거 썼냐? 그쵸. 퍼스널 랭귀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자가 가진 언어가 너무 어떻다? 유니크하다. 요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